명품 K9 자주포에 힘입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력이 세계 9위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지난 2008년 11위, 2012년 공동 10위, 2018년 공동 9위, 2021년 단독 9위로 단계적 지속적 상승을 해왔는데요. 최근 한화디펜스는 최근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차 15대를 패키지로 호주 육군에 판매하여 총 수출액 9,3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K9 자주포 1문 가격이 40억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액수입니다. 한편 파이브 아이즈로 불리는 미국과 영국 그리고 영연방 국가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끈끈한 군사동맹으로 연결돼 있어 한국 방위산업이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인 호주를 한국이 뚫은 것인데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입니다. 이 기회는 기적처럼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며 그 배경엔 치밀한 전략과 준비한 기간만 최소 21년이라는 뚝심이 있었습니다. 한화디펜스는 2001년 터키를 시작으로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에 K9 자주포를 수출했고 가장 최근인 2000에서 2017년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를 보면 회사의 자주포 수출 점유율이 48%로 세계 1위로 우뚝 섰는데요. 기술력 향상과 20년 넘는 친화 노력으로 결국 가성비라는 꼬리표도 떼게 된 거죠. 그리고 업계에서는 중동 지역 국가들이 주요 고객인 탓에 우리 방산업체들의 계약 진행 사실이 덜 알려져 있는데요. 중동 지역 국가들은 계약 추진 과정에 도입 검토 사실이 알려지면 계약이 취소된다는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 한 언론에 공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의 아랍에미리트 수출 추진 소식도 지난달 UAE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공개했기에 보도될 수 있었던 건데요. 천궁이나 K9 자주포 등은 미국, 유럽산에 비해 가성비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어 머지않아 이스라엘, 스페인, 영국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을 넘어 세계 5위권의 방산 수출국이 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K9은 탱크가 아닌 자주포인데도 최신 탱크 못지않은 뛰어난 기동성을 발휘하며 중량이 47톤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1000마력의 디젤 엔진을 탑재해 최대 67km까지 달릴 수 있는데요. 특히 먼 거리의 적을 정밀 사격으로 타격하고 신속히 다른 장소로 이동한 뒤 다시 쏴서 공격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슈덴 스콧 방식의 신속한 진지변환 전술 운용에 최적화된 것입니다. 이 같은 기동성은 다양한 전장 환경에서 구현되므로 산악이 많은 지형은 물론이고 광활한 평원이나 혹한의 설원, 뜨거운 사막이나 습하고 복잡한 정글 등에서도 원활하게 주행 기동할 수 있어서 기후와 지형이 다른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 적합해 보입니다. 한편 역사상 한국 방위산업 최고 걸작인 K9의 이 같은 행보에 자국의 자주포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기사 내용을 게재했지만 거짓으로 밝혀져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중국인데요. 작년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신화웨이보의 군사 전문 페이지 신화 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K9의 종이 재원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이었는데요. 이 기사는 K9은 중국산 PLZ-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K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6문 중 절반이 파괴됐는데 K9을 파괴한 것은 북한의 구식견인 곡사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억측을 내놨는데요. 중국 매체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K9은 오히려 2010년 북한의 공격으로 오히려 명성을 얻었었는데요. 주한미군 수뇌부는 연평도 포격전 당시 대포병 레이더 도움 없이 13분 만에 북한군에 반격한 K9 자주포와 운용병들을 극찬했습니다. 실제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해병대 K9 진지를 타격한 것은 76.2mm 견인포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강력한 122mm 방사포였으며 방사포 포격으로 파괴된 K9은 단 한 문도 없었습니다.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K9 6문 중 한 문은 사격 훈련 중 발생한 불발탄 처리 문제로 정비 중이었고 나머지 5문 가운데 2문이 방사포탄의 일부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그마저도 한무는 몇 분 만에 수리를 마치고 포격에 나섰는데요. 결과적으로 한국군은 K9 내문으로 북한군을 타격하였고 북한군 방사포진지를 공격한 K9의 탄착군 분석 결과 실제 성능이 카탈로그 데이터보다 우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을 구매했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터키는 K9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독일 피제트 H2000 등과 경쟁을 벌여 선정됐는데요. 중국 매체의 주장 중 가장 황당한 것은 PLZ-5 성능이 K9을 압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PLZ-5 개발사 중국 북방공업은 PLZ-5가 15초 동안 한문의 화포가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요. 역설적으로 중국 측이 공개한 PLZ-5 훈련 영상을 보면 100% 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과 같이 PLZ-5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K9과 비교해서 보시면 그 차이가 확실해 보이는데요. 사격 반동을 상쇄하는 주퇴복좌기와 차체의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주포 발사 때 포신이 위아래로 요동치면 탄착군이 크게 벌어져 오차가 최대 수킬로미터에 달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중국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PLZ-5 자주포를 단 300여 문 구입하여 중국군이 보유한 화포 2,000문 가운데 7분의 1을 조금 넘습니다. 수출 시장은 물론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받는 무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성능 미달로 인한 홀대는 얼마 전 우크라이나의 신형 전차 접촉 중인 파키스탄에게도 받았었는데요. 애초에 인도가 막대한 물량으로 러시아와 계약을 선점해버리자 러시아는 파키스탄에 T-90MS 판매를 불허했고 대안으로 검토하던 T-84 오플로셈은 먼저 주문한 태국에서 납기 지연이 발생해버려 3순위였던 중국제 VT-4를 어쩔 수 없이 계약한 것입니다. 이마저도 중국제 VT-4 전차를 인수하고 몇 달 지나지 않아 곧바로 계약 파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VT-4는 정말 파키스탄 육군의 작전 요구 성능에 부합하지 못하는 성능 미달 차량이었던 것입니다. 이 전차의 주포는 중국군 최강의 전차인 99A 전차와 동일한 ZPT-98 125mm 활강포로 우크라이나에서 빼돌린 구소련 2A46M 활강포 기술을 이용해 불법 복제한 모델로 중국의 부족한 기술력 때문에 원판보다 성능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이 전차포의 수준으로는 인도군 T-90S의 구형 콘탁트5 반응 장갑이나 T-90MS의 신형 엘리트 폭발 반응 장갑을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 주포로는 인도군 신형 전차의 외피라고 할 수 있는 폭발 반응 장갑 정도만 손상시킬 수 있지 전차의 본 장갑에는 생채기 하나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한편 이런 파키스탄의 빠른 태세 전환에 더욱 많은 기여를 한 것은 태국의 사례였는데요. 태국은 우크라이나제 모델인 T-84 오플로티를 미얀마와의 국경 지역에 배치해 핵심 전력으로 운용하였고 중국제인 VT-4는 후방 지역인 방콕 주변에 주둔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많은 사례들이 속출하는 가운데 자국산 전차에 대한 실체 없는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K9 위상에 흠집을 내고 있는 중국이 안쓰러워 보이는데요. 반면 한국은 앞으로 개발할 예정인 K9A2를 선진국 거대 방산기업조차 뛰어넘기 어려운 목표로 도전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고반응화포가 적용된다는 점으로 이는 탄약 장전을 100% 자동화할 수 있는 자동화 포탑을 탑재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의 6발보다 1.5배가량 빨라지게 되며 탄약 장전을 위한 승무원이 필요 없게 돼 더 적은 인원만 탑승해도 자주포를 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고반응화포 기술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디펜스가 함께 2016년부터 시작해 올해 9월 완료한 상태이며 이 모델의 사거리는 기존 40km보다 증가해 54km에 이릅니다. 원격 사격 통제 체계 탑재도 K9A2의 특징 중 하나로 이것이 적용되면 차체 외부에 장착된 부무장인 K6 기관총을 사격하기 위해 승무원이 외부로 몸을 노출하지 않고도 차량 내부에서 조작할 수 있게 돼 그만큼 승무원의 생존성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밖에도 냉방장치, 자동소화 장치 등이 K9A2에 추가가 됐는데요. 내년부터는 K9A2 개발 사업을 통해 군사 당국인 영국의 노후 자주포 대체 사업에 문을 두드린다는 계획이 있는 만큼 K9 자주포가 방산 수출 최전선에서
계속 활약할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